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이른바 서반포라고도 불리우는 흑석동 뉴타운이 이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11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11구역을 중심으로 이 흑석 뉴타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반포역 한강변 알짜 흑석 11구역 재개발 구분응선 넘었다라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이제 1,500가구의 한강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일대를 지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9호선 흑석역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강뷰와 그리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입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흑석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7호선 일대를 이용해야만 했었는데 9호선이 뚫리고 나서 흑석역을 통해서 이제 중앙대 쪽으로 연결이 됐고 이 일대가 교통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면서 원래 입지 가치가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더 빛나게 된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정비 사업이 좀 구릉지가 있고 언덕이 있는 곳에 하게 되면 그거를 극복해내기가 그 당시의 기술과 자본으로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아파트 입구부터 맨 끝동까지 연결이 되고 차는 다 지하로 다니면서 그 위에 조경들은 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대에 위로 다닐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제 구릉지에 있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지하로 그런 뚫는 신축 건설 방식 그리고 9호선 이 두 가지가 흑석동의 입지 가치를 크게 올려주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을 바라보는 아파트 이제 고층에서는 한강뷰가 나오게 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변북로가 있고 명수대 현대아파트 이런 일대 뒤쪽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가 구릉이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들은 충분히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걸 살펴보면은 조합 설립 7년 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2023년 4월에는 철거가 되고 26년에는 입주를 목표로 하는 걸로 구분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 온 거고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거는 한국토지신탁의 신탁 방식으로 맡겨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빨리 추진이 돼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에서 입주권 거래를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입주권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석 프로지오 서밋이 이제 프루지오가 맡기로 했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서밋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입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일제시대 때 이제 요 멀리 보이는 한강 철교의 다리가 하나 있을 때 당시에 지금 요 흑석동 일대 상도동 가기 전에 이 언덕 일대에 고급 주택을 분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부자들 좀 소득이 높은 자산이 많은 그런 분들이 일제시대 당시에도 요 일대 높은 지역에 이제 그런 명품 주거촌을 만들었다는 그런 사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원래 여기가 좀 외국에 가면 한국은 뭐 언덕보단 평지를 선호하지만 어쨌든 해외에 가면은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곳들이 다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평창동이나 뭐 이태원 그쪽 하얏트 아래 이태원동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다 이제 높은 구릉지에서 그 전망을 쫙 내려다보는 것들이 다 고급 입지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흑석동의 구릉 역시 신축 아파트가 잘 지어서 사람들이 살기는 좋게 하되 그 구릉지의 높은 장점인 뭐 조망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면 충분히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고급 시설 설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커튼월 룩이라고 해서 이제 전면을 거울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LED 패널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외관에 리조트형 테마 조경을 만든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이송이 되는 설비를 넣는다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당시에 기획이 되다 보니까
현관의 에어 시스템과 뭐 헤파 필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티 코로나 환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도 옵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제 구구역은 아직까지 거래가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곳은 11구역이고 이 구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서 DH 켄트로 9이라고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켄트로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센트로, 요거를 그리스어로 읽으면 켄트로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구구역이니까 9이 붙어서 흑석 DH 켄트로 9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아파트 이름도 외우기 쉽지 않은 그런 게 됐고요. 여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멋있는 설비, 딱 이렇게 뭐 타워 브릿지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좀 이런 거를 자제하라는 당국의 이전 정부와 이전 시장일 때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서 사업에 좀 속도가 떨어지는 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흑석 DH 켄트로 9 역시 21개 동에 1536세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일반 분양구는 430세대가 나올 건데 24평 타입은 7억 5천, 32평은 10억, 그리고 40평대는 12억에 일반 분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흑석동이 좋은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도 아크로 리버 하임이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흑석동의 가치를 빛낸 대장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이제 9구역과 11구역에 새롭게 재개발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반포주공 아파트에서 차로 3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다가 한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9호선을 끼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흑석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1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그게 신탁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을 보면 신탁으로 추진하는 곳이 어디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정비 사업도 민간 복합 도심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 신탁 방식을 적극 장려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곳들이 사업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구역 외에도 인근의 9구역이 추진 중이고 이곳들에 다 서밋과 DH 등 하이엔드 브랜드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흑석 뉴타운의 그 입지 가치에 걸맞는 명품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같이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때는 내가 급매라고 판단하고 어떤 집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분양가 심사, 고분양가 심사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일반 분양에 나오는 물량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기에는 아파트 시장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어차피 집은 사야 되는 것인데 분양을 받아서 내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들고 버티고 있으면 결국에 시장 사이클은 돌고 돌아서 상승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런 일반 분양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전망하고 좀 예측하면서 많이 뭐 사실 액션을 할 거는 저희가 청약폼에 들어가서 청약을 넣는 것밖에 없겠지만, 그런 건 역시 내가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끊임없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